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학부모님이 이제 좀 문의하신 그 잠재력이 높아서 이제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이 급상승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는 것과 일반 이제 수험생들, 그러니까 가령 고3 수능을 끝낸 고3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재수하는 학생들이 판단하는 것과 약간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일단은 이제 재수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고3 수능 끝난 학생들은 이제 뭐 대학 합격했다고 찾아와서 이것저것 얘기를 해보면 그 성적이 많이 오르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뭐 왜 오르는 것 같냐, 뭐 어떤 경우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재수생들이나 이제 고3 수능 끝난 학생들이 하는 말은 다 똑같아요. 그냥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냥 왜 이제 성적이 별로 가령 이제 뭐 고1까지 성적이 안 나왔다가 고2, 고3까지 이렇게 치고 가는 학생들은 성적이 치고 올라가는 학생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혹은 재수할 때도 성적이 별로 막 5등 평균 한 5등급 정도 됐는데 나중에는 거의 뭐 1, 2등급까지 치고 올라가는 학생들은 왜 저런 학생들은 저렇게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일괄적으로 하는 말이 다 그래요. 걔네들의 특징은 열심히 했다. 정말 열심히 하더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다. 애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적이 올랐다. 거의 그냥 딱 간단하게 딱 그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3 수능 끝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도 이 성적이 어떤 학생들이 성적이 오르냐라고 하면 보통 지금은 학종 체제니까요. 이제 학생들이 고1 정도 되면 고1 때 나름 이제 뭐 이것저것 열심히 하다가 어느 정도 내신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애들이 이제 포기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많다라고 합니다. 주변에. 그러니까 가령 이제 어쨌든 일반고 기준으로 하면 평균적으로 한 1점대까지는 돼야 이제 뭐 중경외식급까지는 대학을 들어가는 게 일반화됐고 그 다음에 이제 평범한 일반고 기준으로 하면 2점대 초반까지는 돼야 이과 같은 경우가 건동홍숙 라인, 건대 동국대, 홍대 뭐 숙대 라인 그 정도. 문과 같은 경우는 2점대 초반이 돼도 건동홍숙 라인은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국민대, 숭시대, 세종대 뭐 그런 정도 라인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일반화가 됐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제 보통 전교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 한 평균적으로 한 300명, 일반고가 300명 정도, 뭐 많으면 400명, 어떤 학교 뭐 200명, 뭐 그러니까 평균 한 300명 정도인 경우가 많거든요. 고등학교가. 그럼 평균 한 300명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점대 초반 내신이 들어가는 애들이 보통 반에서 1, 2등 한 애들이 2점대 초반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에서 1, 2등 하는 게 만만치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반에서 1, 2등에서 벗어나고 그러면 내신이 3점대를 넘어가는 순간 얘가 만약에 이과인데 과학 중점이다. 과학 중점이 중점 학교에서 과학 중점 반에 들어갔는데 내신이 3점대 넘어갔다. 그러면 3점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수시로 어느 정도 대학을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런 학교도 아닌 일반고에서 3점대로 넘어가게 되면 인서울을 장담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학종체제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 3점대에 넘어가는 내신이 확보가 돼버리면 본인들의 눈높이가 대부분 부모님들도 그렇고 건동홍, 건대, 동국대, 홍대 라인, 그러니까 서울의 한 중위권 대학들은 들어가는 것이 눈높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대부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뭐 수능으로 갈 것이다. 나는 그냥 내신은 포기하겠다. 나는 활동도 안 하겠다. 그래서 수능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애들이 포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수능을 열심히 공부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능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차라리 자퇴를 하고 뭐 재수종합반에 들어가든가 그런 게 아니라 학교에서 수능 위주로 가겠다 그러면 학교의 모든 체제가 학종체제로 현재는 있는 상태니까 대부분 중심이 내신이나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몰입하면서 뭔가 목표들이 생기는데 이게 약간 멀리 있는 미래의 목표인 수능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재학생들이 생각을 하면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나중에 가면 내신 위주로 공부한 애들보다도 수능 점수도 더 안 나오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특목고나 자사고 같이 잘하는 애들이 많이 있을 때는 수능 위주로 가는 애들이 상대적으로 잘하면서도 많이 있고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고학생들이 열심히 하지만
일반고 같은 경우는 결코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런 경우는 많이 못 봤어요. 굉장히 이제 뭐 내신 대비를 하면서도 열심히 도 안 할 뿐더러 그렇다고 수능 위주로 또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목표가 없어져 가지고 흐지부지 되는 그런 어떤 상태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1부터 이제 그런 게 이제 나뉘어지는데 현재 체제에서는 고2부터 이제 올라가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이냐 이렇게 제가 학생들을 지켜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면 내신이 이제 1학년 때 좀 안 나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신 위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나중에는 이제 내신이 치고 올라가는 포기한 애들이 많다 보니까 또 치고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 쉬운 거예요. 그래서 뭐 4점대에서 3점대, 2점대, 9점까지 포기한 애들이 많다 보니까 치고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치고 올라가서 목표들을 가지게 되면 하나씩 목표들을 가지게 되면 이제 수능도 자연스럽게 이제 뭐 어느 정도 점수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수시에 원서를 집어넣고 최저를 맞추는 형태로 수능을 공부할 가능성이 많겠지만 수능 자체도 그냥 수능만 했던 애들보다도 더 잘 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재학생이나 재생들은 간단해요. 그냥 물어보면 왜 쟤네들 갑자기 성적 왜 이렇게 오르고 뭐 이런 애들 누구냐 그러면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하는 애들이 나중에 보면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요약하면 그냥 열심히 하는 애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약간은 다른데 물론 열심히 하는 경우는 당연히 열심히는 기본이 돼야 되고 열심히 하는 것이 기본이 됐다라고 할 때 성적이 치고 올라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재수생이나 재학생들을 봤을 때 일단 기본적인 조건으로 이해력이 돼야 돼요. 이해력. 그러니까 이해력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수학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다 보면 어떻게 설명을 해도 금방금방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쉽게 얘기해서 대충 설명을 해도 이해하는 거죠. 근데 이해력이 안 되는 학생들은 대충 설명을 하면 당연히 이해를 못할 뿐더러 아주 잘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아주 잘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 번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당연히 거기서 시간이 굉장히 소모가 되니까 본인도 답답하고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성적이 오르는데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주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 이제 성적이 굉장히 치고 올라가는 학생들, 뭐 재수했던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학생들을 보면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재학 고1 때는 수학이 4, 5등급 나왔다가 고2 때부터 뭐 가령 뭐 1, 2등급 혹은 전교권의 수학이 치고 올라가는 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초등학교 때까지 되게 공부 잘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 뭐 영재센터도 가고 뭐 이렇게 했다가 너무 이제 부모님이 이제 뭐 이렇게 압박을 많이 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중학교 때부터 좀 흥미를 떨어뜨린 학생들이 꽤 많아요. 중학생 때부터 공부에 좀 흥미를 잃고 공부를 좀 안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고등학교를 가서 이제 어느 정도 철이 좀 들면서 이제 공부를 스스로 좀 해나갈 때 옆에서 이제 잘 학원에서 잘 도와주기만 하면 얘가 공부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기만 하면 워낙 이제 기본 바탕에 뭐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많이 했든지 뭔지 모르겠지만 학업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이해력이 바탕이 되다 보니까 무언가를 전달을 해줘도 바로 본인이 받아주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은 것들을 주입시킬 수 있는 거죠.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많은 것들을 하고 한 번에 많은 학습량이 돼도 본인이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받아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폭발력 있게 쭉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제가 이제 재학생 때 가르쳤다가 제가 재수종합반에도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르친 학원에 있다가 재수하는 학생이 같은 재수학원에 와서 배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폭발력 있게 공부해가지고 서울대를 가거나 뭐 연고대, 서성한 그 정도 가는 학생들은 물론 이제 고3 때까지는 수능으로 해봤자 한 경기권 대학 또는 뭐 지방대밖에 못 가는 수능이 나오는 거죠. 그런 학생들이 이제 폭발력 있게 그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역시 이제 평상시에 이력도 좋고 뭐 부모님들이 맨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얘는 머리는 좋은데 열심히 안 한다.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나중에 열심히 이렇게 하게 되면 폭발력 있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해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얘가 영리해 보이지도 않다. 그런 학생들이 폭발력 있게 올라가는 것들은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부라는 것이, 저는 공부라는 것이 이제 어떤 총량의 법칙이라든지 어떤 이제 기본적으로 뭔가 쌓아놓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유가 있어야지 거기서 나오는 건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2년밖에 안 되는데,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깜짝 놀란 것들이, 똑같이 학원을 처음 오는 학생들, 3, 4학년 학생들을 한번 가르쳐 보면 잠재력의 차이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학습 능력의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뭐 인지 능력, 메타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자기가 이제 받아들여서 그거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르친 것을 오랫동안 기억해서 그걸 적용하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이해력이라든지 그런 학습 능력의 차이가 똑같이 학원을 처음 시작한 학생들조차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차이는 분명히 이제 그 전에 학원을 오기 전부터 여러 가지 어떤 그 결과물, 학습의 결과물이든 혹은 뭐 독서의 결과물이든 아니면 다양한 이제 뇌를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든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라도 이렇게 성적이 많이 오르는 학생들은 비록 중간에 공부를 안 해서 이게 공백기가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총량의 법칙이 좀 어느 정도 줄어들겠죠. 어느 정도 줄어들지만 그 전에 쌓아놨던 어떤 그런 기본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를 하면 그것들이 들어가서 이게 성적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지켜봤을 때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많이 하면 정말 잘해요. 전교 1등도 하고 전교 2등도 하고 뭐 잘하는데 똑같이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봤을 때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 정말 열심히 해서 잘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근데 머리가 좋아서 잘하는 학생들은 조금 열심히 덜 하지만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봤을 때 얘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뛰어난 머리의 유전자를 받아서 그럴 것이다 라는 것도 하나의 측면으로 생각을 하지만, 또 하나의 측면으로 생각하는 거는 얘가 태어나서 얘가 살아온 인생 동안 분명히 그 뇌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학습 능력들을 발전시키는데, 그러니까 조금만 공부해도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학습들이 분명히 되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분명히 뭐 좀 더 뇌를 개발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되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다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양을 공부하지만 얘가 조금 양을 공부해도 성적이 잘 나오는 게 그런 어떤 연습들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 조금 공부를 해도 머릿속에 오랫동안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몸속에 이제 체화가 되고 잘 익혀진 거죠. 그리고 집중력 있게 공부하는 연습들도 많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겨난 거죠. 그런 부분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열심히 하는 학생들보다 조금 공부를 해도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과거의 궤적들을 봤을 때 분명히 과거의 궤적, 초등학교나 유아 시기 혹은 중등 시기 때 그렇게 머리가 좋아서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 학생들보다는 더 많은 노력이나 혹은 학습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안 됐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뇌가 충분히 개발이 되고 그런 부분에 투자를 어렸을 때부터 얘가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이 안 하지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두뇌가 형성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제가 봤을 때 이제 공부를 잘하는 이제 성적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 부모님이 느끼기에 얘는 머리가 좋은데 열심히 안 한다 라고 느끼는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자녀들. 그리고 어렸을 때 충분히 이제 개발이 된 애들, 머리 관련해서 학습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개발이 되고 뭐 독서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해력이 충분히 형성이 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뭐 사춘기가 왔든 아니면 부모님이 너무 억압적으로 공부를 시켜서 이제 공부하는 거에 흥미를 잃든 그렇게 해서 잠시 공부를 놔가지고 성적이 안 나온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다시 공부를 하게 되면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적이 오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생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재생도도 성적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학생들, 특히 이제 예체능계 학생들 같은 경우도 꽤 있거든요. 재수생들 가르치면
예체능을 하다가 음악 미술 혹은 연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혹은 실용음악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다가 다시 이제 그냥 인문계 쪽으로 간다고 그냥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힘들대요. 그쪽으로 해서 성공하는 게 너무 힘들고 미술 쪽 해가지고 미대가 그런 게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공부 쪽으로 돌리겠다 해서 다시 재수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도 폭발적으로 어느 정도 성적이 오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의 특징들은 역시 자기가 이제 그 예술 쪽을 하게 된 게 어렸을 때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학습 능력들이 개발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독서라든지 기타 등등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까지 충분히 잠재력이나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됐는데 중학교 이후로 자기가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기타 등등 예체능 쪽이 너무 좋아서 이쪽으로 간 학생들은 나중에 이제 다시 고등학교 때 좀 공부를 놨더라도 재수를 했을 때 공부 쪽으로 가르치면 금방금방 개발이 돼 성적이 오릅니다. 근데 이제 공부하기도 싫고 공부를 안 하고 공부 쪽으로 안 되니까 그냥 예체능 쪽으로 예를 들면 하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그것도 안 되니까 재수하면서 인문계 쪽 대학을 간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성적 향상이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말한 잠재력이라는 것은 그런 학습 능력들이 어렸을 때 충분히 개발이 된 학생들을 뜻합니다. 거의 이제 저는 거의 예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뛰어난 학생들은 총량의 법칙에 의해서 분명히 초등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뇌를 훈련시키고 공부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그렇게 했던 학생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이후부터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서서히 안 했다가 고2 때부터 열심히 한다거나 아니면 재수를 해서 열심히 한다거나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들이 몸속에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 이해력, 받아들이는 게 빠르다 보니까 열심히 하면서 많은 양을 순식간에 받아들여서 성적이 오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